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민주당이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더 정치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태풍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포항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차를 빼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 피해 예방 대책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민 7명이 목숨을 잃은 포항 주차장 침수 현장에서는 이틀째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은 배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장 감식을 통해 침수 사고의 원인을 본격 조사할 예정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주택과 상가 10,000여 채가 침수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 피해가 심한 포항 지역이 최대한 빨리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새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발표합니다.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상태여서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허위 경력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대국민 호객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여 만에 1,380원을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상품 수지는 10년 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서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백악관 경제정책 책임자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속히 문제를 풀겠다고도 말해 사태 해결에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네, 먼저 흰남노 태풍 피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7명이 숨진 채 발견된 곳이죠. 경북 포항시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연결하고요. 또 산사태가 난 포항 대흥중학교로도 가보겠습니다.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아파트 주차장 수색 작업 현장에 이준엽 기자 나가 있죠? 네, 경북 포항시 인덕동 아파트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포항 대흥중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준엽 기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 어제부터 물을 계속 빼고 있습니다. 수색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고요. 물은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제 뒤에 있는 저런 배수 장비 14대가 지하주차장에서 물을 계속 뽑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원래 흙길로 되어 있었는데 아침부터 해병대원들이 투입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아파트는 1, 2차를 합치면 주민이 800여 세대 1,700여 명에 이르는데요. 지금 전기실 침수로 인한 정전으로 상당수가 대피해 있습니다. 소방과 해경, 해병대로 이뤄진 합동 구조대 55명은 오늘 새벽 6시 20분쯤부터 수색을 재개했는데요. 밤새 차량 수색까지 1차로 마쳤고 애초에 소방이 파악한 실종자는 모두 발견됐지만 혹시 모를 추가 실종자를 찾기 위한 겁니다. 구조대는 여러 차례 투입됐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아직도 발견된 사람은 없습니다. 배수가 마무리되면 소방당국도 수색 종료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저녁 8시 20분쯤 39살 남성이 극적으로 생존에 돌아온 것을 시작으로 바로 옆 아파트까지 모두 9명을 구조했는데 이 중 7명은 숨진 상태였습니다. 51살 어머니는 극적으로 생존했는데 같이 휘말린 15살 아들은 숨진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과수와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주민 탐문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배수 속도에 따라 이르면 오늘 중으로 감식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임성재 기자. 산사태가 난 학교의 인근의 복구 작업 얼마나 진척이 있습니까?
네, 이곳 학교 뒤편에서는 이른 아침 오전 시간대부터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이 골목, 이 도로에 나와 있는 이 토사물들을 치우는데 작업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굴착기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흙이 담긴 800kg짜리 포대 약 100개가 쌓였습니다. 작업자들은 추석 연휴 전 이 도로 복구만이라도 완료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임시로 현재 도로 부분에만 명절을 셀 수 있도록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자루에 담아서 야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 개통은 한 3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골목길은 그나마 복구에 진전이 있지만 학교 건물 바로 뒤쪽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여전히 다량의 흙과 이 나무가 뒤엉켜 있고 이 토사 사이로 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흙에 갇힌 승용차도 아직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가 유실을 막기 위해 내일까지 방수포 설치 작업을 완료하고 이 복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기 배선 등 이 시설물과 주차장 가장자리가 파손된 학교 건물 뒤편 역시 복구까지 꽤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 포항의 경우 두호시장과 이 구룡포시장 등 11곳이 침수되기도 했는데요. 이 상인들이 우려했던 이 추석 연휴 전 복구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포항시는 상인회 등과 함께 현장 대응팀을 구성해 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군도 포항 지역 복구 작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신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정부는 경북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해 500억 원 상당의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준엽, 임성재 기자, 수색 작업 현장 또 복구 작업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었죠. 김혜경, 이재명 대표의 부인입니다. 김혜경 씨가 오후 1시 40분 검찰에 출석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고요. 그리고 오늘 김혜경 씨가 검찰에 오후 1시 40분 출석했다는 소식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했었고요. 지금 화면은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 때 출석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씨 오후 1시 40분 검찰에 출석했다는 뉴스 속보가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예비비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 복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한 뒤에 도로와 댐, 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 농경지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든 역량을 모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재난 사회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오는 만큼 이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내년 예산을 건전재정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재난대응 예산은 대폭 증액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정부 예산을 건전재정기조로 전환하되 재난대응 예산은 전년 대비 17% 대폭 증액한 6조 1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와 소통하고 민생 법안과 예산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마산 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태풍 상륙 시간과 만조가 겹쳐서 폭풍 해일이 발생했고 해안가 주거지와 상가를 덮쳤습니다. 이 때문에 안타깝게도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은 11호 태풍 흰남노가 지난 뒤 마산항의 모습입니다. 강풍으로 간판과 신호등 등 일부 시설물이 피해를 보긴 했지만 지자체가 파악한 바로는 인명피해는 한 명도 없었고 또 재산 피해도 크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태풍 매미를 겪은 이후 해변 인근에 3m 높이의 방제 언덕을 만들었고요. 이 방제 언덕 위에는 높이 2m 정도의 기립식 차수벽과 투명 강화 유리 벽을 세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5m 정도의 해일도 견딜 수 있게 된 거죠.
방제 언덕 위에 설치된 기립식 차수벽. 평소에는 이렇게 벽을 눕혀서 산책길로 사용하고요. 태풍이 오면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서 해일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어제 아침 창원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높게 일고 또 만조까지 겹쳤지만 이 차수벽 덕에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500억을 들여 설치한 이 시설이 그 몫을 톡톡히 한 겁니다. 마산 서항지구 배수펌프장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2년 전 시간당 80mm의 물폭탄도 견딜 수 있는 배수펌프장 2곳을 새로 지었는데요. 서항지구 배수펌프장은 분당 2,100여 톤의 빗물을 바다로 뿜어냅니다. 배수펌프장 덕분에 마산은 상습 침수 지역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역대급 태풍 흰남노에도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이번 사례. 대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알려줬습니다. 앞으로 자연재해가 더 빈번해질 걸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마산의 사례처럼 사회 안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기인한 대형 재난들이 더 많은 큰 빈도로 더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이 빨리 따라가 줘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포항에서는 아파트 주민 7명, 한 아파트에서 7명, 또 다른 아파트에서 1명 있었습니다. 차를 빼러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네, 지하주차장은 폭우 때마다 급격하게 물이 차오르는 침수의 블랙홀 같은 공간이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하주차장 방제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차를 빼러 내려갔다가 이 지하주차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보통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배수장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작동을 안 한 겁니까? 네,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그 배수 장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해당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배수 장치는 지금 사례 같은 호우로 인해서 밀려드는 물을 뽑는 배수 장치가 아니거든요. 설령 작동을 했다라고 해도 예. 거의 조족지열이다,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펌프 같이 이렇게 퍼내는 장비는 없나 보군요. 그러니까 퍼내는 장비가 배수 펌프라는 퍼내는 장비인데요. 퍼내는 장비인 거는 맞는데 예. 이 퍼낼 수 있는 용량이 굉장히 작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목적이 예. 배수 장치 목적이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이렇게 빗물이 흘러 들어간 것들을 이제 뽑아내는 정도의 배수 용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밀려드는 물은 사실은 목적 자체가 다르고 용량도 안 되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보니까 지하주차장 높이가 3.5m 정도였는데 여기 천장까지 물이 꽉 찼던 거잖아요. 이 아파트 지대가 좀 낮았습니까? 네, 해당 아파트가 저지대인 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많은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포항지대 거의 기왕 최대 강수량 네. 110mm가 왔었고요. 그 포항의 오천읍에 흐르는 냉천이라는 것이 흘러간다고 하는데요. 네. 이 냉천이라는 하천은 사실 이제 평소에는 건천인 거죠. 예. 마른 네, 마른 거죠. 그러니까 하천의 모양만 갖고 있는 그런 건천인데 이 냉천으로 거꾸로 이제 물이 유입이 되는데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조에 겹치면서 네. 바닷물 수위가 높으니까 포항시내에 있는 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요. 냉천으로 이제 거꾸로 올라온 거고 예. 더더군다나 이제 냉천의 제방이 붕괴가 되면서 결국은 해당 지역에 내린 물보다 사실은 이제 냉천에서 제방 붕괴로 유입되는 이 급격한 유입수에 의해서 침수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보니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실제로 옆 아파트의 주민들이 직접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네. 제보 영상을 보니까 그 지하주차장 안으로 지금 저 화면이거든요. 지하주차장 안으로 물이 아주 많은 양의 물이 지하주차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보시죠. 네네. 예. 저 정도의 급류라면 사람들이 휩쓸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게 일반적으로 지대가 낮아서 해당 아파트에 물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네. 하천의 물이 제방 붕괴로 인해서 갑자기 유입되는 그렇군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아파트 주차장 그 경사도만큼 물살이 형성이 되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아. 이게 뭐 물리 법칙에서 물은 낮은 데로 흐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이제 요 상황도 사실은 해당 뭐 방송에 의하면 주차장 차량을 빼라는 그 공지가 있었다라고 예.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사실은 그 이 시점 전에 이미 차라리 주차장에 계신 분들을 빨리 나오라고 방송을 기존에 있었던 분들도 빨리 예. 대피하시라는 방송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관리사무소 뭐 제가 관리사무소를 대변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네. 이렇게 그 하천의 범람으로 넘어온 물이라고는 이렇게 네. 이 상황까지는 이제 고려가 안 됐었겠죠. 그렇군요. 네. 일부 예. 보도를 보니까 물이 차오르는 그 시간이 8분 정도밖에 안 걸렸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차올랐으니까 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근처 옆 아파트가 저 정도 상황이었으면 사고가 난 아파트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잖아요. 안에 네네. 계신 분들이 빠져나가기 어려웠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아마 차량에 계셨으면 예. 차량 문을 개방하시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요. 아. 지금 말이 그 8분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예. 실제 체감하는 시간은 굉장히 빨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기본적으로 수영장 물처럼 투명한 물도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불투명한 물들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아마 그 주차장 안에 계셨던 분들은 자력으로 이 물의 그 물살을 헤치고 올라오기는 불가능하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정도 일반적인 지하 주차장 경사면 보통 한 3m/s 정도의 유속이 발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실제로 해당 그 자동차 안에 계셨으면 한 절반 정도의 어떤 그 수심이 차오른 상황이라고 하면 예. 거의 100kg 예컨대 그 1세제곱미터 네. 이 정도의 물의 양이면 거의 1톤에 누르는 힘이거든요. 그럼 문을 열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저런 아주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두 분이 생존을 했잖아요. 네네. 구조 작업을 폈는데 두 분은 어떻게 그런 안전 공간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든 공간에 예. 그 이제 천정 부분들이 다 이제 고르게 높이가 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보통은 이제 그 보라든가 기둥이 지나가는 부분 위의 부분 혹은 이제 배관이 지나가는 부분들이 약간 이제 다른 평면들보다는 이제 높게 형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사고가 난 해당 그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경사로가 이제 돌아나가는 형태가 돼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약간의 어떤 그 천정 부분에 에어 포켓이 형성되는 그런 부분들이 예. 생겼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이 저기 됩니다. 저 네. 주차장이래요. 사고 현장 주차장인데 네네. 사고 나기 전에 모습입니다. 저렇게 생겼나 봐요. 예. 그런 공간들이 있는 거고 그 공간들을 찾아서 버티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에어 포켓이 형성될 만한 공간을 찾는다라는 것은 예. 사실 그 당시에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높이가 상황.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뭐 대책 부분에 네. 그런 부분으로 어떤 그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구조적으로 맞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군요. 예. 예. 그러면 만약에 실종자들 상황처럼 지하 주차장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번 경우는 그 굉장히 범람에 의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제 차오르는 경우고요. 예. 보통은 일단 차량에 계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압에 의해서 차량 문을 개방하지 못하기 전에 예. 신속하게 일단은 차량 밖으로 탈출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경사로라는 거는 결국은 차량이 지나가는 통로고요. 예. 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주로 빨리 신속히 이동을 하셔서 네. 해당 계단을 활용을 해서 빠져나오시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문가시니까 대책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국에 지금 지하 주차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집중호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자, 지하 주차장에 어떤 설비를 빨리 긴급히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 그 많은 분들이 뭐 지금 이제 상황을 가지고 이제 배수 펌프를 증설을 하자, 용량을 늘리자 이런 배수 말씀을 펌프 증설. 네, 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저의 개인적으로는 반대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모든 비용을 들여서 이런 조건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적어도 사람이 탈출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버는, 예컨대 그 많은 부분에서 이제 증명이 됐지만 이제 차수판이나 네, 차수판. 예. 앞서 그 더 저기 마산 케이스에서 예. 창원 케이스에서 보신 것처럼 네, 차수벽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기립식으로 거죠? 또 벽 세우는 부분 예.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모든 지하주차장에 일단 차수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예. 그 모든이라는 거에는 뭐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포항처럼 저지대거나 천변이거나 아, 적어도 그런 위험하죠. 범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옵션으로 제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굉장히 고지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곳에 무조건 차수판이나 네. 차수벽을 설치하라는 부분도 사실 과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이제 설비적인 부분이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지만, 두 번째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그 아파트 쪽에 과실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사실 이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적용할 부분이 빠르다라는 거죠. 매뉴얼 같은 걸 만들 필요가 맞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소방 당국이 물을 빼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 지하 주차장에서 배수 작업이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이제 지대가 낮으니까요. 낮아서. 결국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뽑아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일반적인 평지라고 하면 배수구로 해서 자연적으로 낙차해서 빠져나가겠지만 결국 모든 물을 다 기계적으로 뽑아야 되는 거고요. 예. 아무리 이제 양수기를 많이 가동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지하 주차장이 지금 이제 강남수에 나면서 만들고자 하는 집수정하고 비슷한 원리거든요. 네. 네. 자연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니까. 문제는 이제 비용인데요. 네. 차수벽 설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주차장마다 비상 탈출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비용 네네.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비상 탈출구라는 부분도 사실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비용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이미 다 마련된 아파트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동선에서 보조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 아니면 잠시 좀 체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선택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빗물이 유입되는 것에 대한 속도를 막을 수 있는 예. 네. 뭐 차수판 정도까지는 아주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아, 아파트 그 관리비 정도에서 충분히 충당할 만한 공사고요. 네. 그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하고, 매뉴얼이 예컨대 뭐 조금이라도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빨리 대피시키고 빨리 소산시키는 그런 부분들로 좀 작동을 한다면 네. 이 극단적인 인명 피해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우선 그 대부분의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침수에 의해서 혹은 홍수에 의해서 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연구가 돼서 예측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적어도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뭐 재난관리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아, 선제적인 부분을 좀 대책으로, 그러니까 네. 비용을 투입해서 예.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차수판 설치,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 비상탈출구 만드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매뉴얼을 만드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원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르면 오늘 오후 새 비상대책위를 이끌 위원장 후보를 최종 발표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여야 갈등은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한 국민의힘. 이르면 오늘 오후에 새 비대위원장 후보를 발표한다고요? 네, 전날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마친 뒤 의원들로부터 인선 권한을 일임받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르면 오늘 새 비대위원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물망에 오른 후보가 3명 정도라고 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포항 태풍 피해 현장을 다녀오느라 후보들에게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오늘 중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접촉해 의사를 타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면 오늘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원내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민주당 출신 호남 4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함께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오늘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발표되고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임명안이 의결되면 공언한 대로 추석 전 새 비대위 구성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예고한 만큼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지요. 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카드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는 없다며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조금 전 의원총회를 열고 120일 동안 활동하도록 규정한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맞불 공세에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들어보시죠.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입니다. 즉 특검을 대국민 호객 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습니다. 특검과 별도로 민주당은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가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고발했는데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태풍 11호 흰남노의 피해가 컸던 포항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며 피해 대책 등을 논의했는데 직접 현장 보시죠. 일단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는 뭐 정부에서 의당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신속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협력하고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교는 당연히 저희도 야당도 관련 상임위에서 좀 잘 챙겨가지고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등과 거리를 두며 추석을 앞두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민주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범죄로 한정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오는 10일 시행되는 걸 앞두고 부패 경제 범죄 개념을 확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오늘 시행령 통과로 검찰 수사권은 상당 부분이 복원되게 됐고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이른바 검수원박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추석에도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차례상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장을 보기 위해서 대형마트 대신에 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곳에서도 예년 같은 명절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시장 모습 보니까 손님들이 거의 없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후가 들어서 손님들이 그나마 모였는데도 아직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제 옆에는 신선한 농작물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품질은 좋지만 올해 태풍이나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채소값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무는 지난해보다 2배가량 오른 5,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감자 20kg 한 상자에 4만 원 수준으로 비슷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 명절 대목에도 소비 심리는 여전히 위축돼 있다고 합니다. 상인들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한가해요. 지금 대목인데 가격들이 너무 오르고 이러니까 엄두들을 못 내더라고요. 사람들도 바글바글해서 좀 시장다운 맛이 났으면 좋겠어요. 예. 추석은 며칠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오셔갖고 많은 분이 오셔갖고 구매를 해주시면 가락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가파르게 오른 물가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집계한 추석 성수품 경매 가격 현황을 보면 오늘 기준 배추 10kg 가격은 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무르기 쉬운 시금치는 4kg에 6만 9천 원으로 140% 넘게 치솟았습니다. 차례상에 올라가는 사과는 5kg 한 상자에 2만 9천 원, 배는 7.5kg 한 상자에 2만 4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 8천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6.8% 올랐는데 대형마트보다 시장에서 장을 보면 9만 원 정도 더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네, 환율이 비상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오전 장중에 1,380원을 넘어서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환율이 계속 치솟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80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1,386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환율이 1,380원 선을 넘어선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4월 1일 1,392원 이후에 13년 5개월 만입니다. 환율은 지난 6월 23일 1,300원을 돌파한 뒤에 지난 한 주 1,350원 그리고 1,360원을 차례로 깼고요. 이번 주 들어서도 지난 5일에 1,370원을 돌파한 지 이틀 만에 1,380원대까지 진입했습니다. 미국이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자금이 달러로 쏠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환율 급등에 따라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가 다시 경기 침체를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0일에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에서 또다시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주식시장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이 무너져 2,370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고 코스닥은 76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1.5% 이상 하락해 5만 6천 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무역 수지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7월 경상수지 흑자폭도 대폭 축소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경상수지가 10억 9천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이어졌지만 흑자 규모 자체는 1년 전 같은 달 77억 1천만 달러보다 85.9% 급감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80.6% 줄었습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의 경우 전년 동월 55억 5천만 달러 흑자에서 11억 8천만 달러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만 명대를 기록하며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는 오늘부터 휴게소 9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서 누구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자세한 코로나19 발생 현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5,540명입니다. 어제보다 14,000여 명 줄었습니다. 수요일 기준으로 7주 만에 최저 수치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8,000명, 2주 전보다는 53,000명 넘게 줄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5명 줄어든 521명으로 15일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위중증 환자가 580명에서 최대 850명까지 발생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56명으로 9세 이하 어린이도 1명 포함됐습니다. 당국은 새로운 변이 확산 같은 큰 변수가 없으면 유행세가 당분간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되 확산세가 서서히 감소하는 긴 꼬리 형태를 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다음번 재유행과 관련해선 오는 12일에서 내년 3월 사이 발생하고 위력은 이전보다 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름철 재유행이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꽤 큰 폭으로 왔기 때문에 가을, 겨울보단 좀 더 늦은 시기에 다음 유행이 올 거로 예측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이미 면역력을 얻었고 백신 접종률도 높아서 유행 규모나 중증화율, 치명률이 이번 재유행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국은 다만 올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독감 예방 접종을 포함한 대응 계획을 곧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이동량이 많아져서 확산이 우려되는데 연휴에도 검사받고 치료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정부는 연휴 기간 중 모두 6천여 개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엔 최소 700곳 이상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영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선 보건소와 응급실을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당번 약국은 추석 당일 최소 3,500곳 이상을 포함해 3만여 곳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소아, 분만 투석 등 특수치료 병상은 4,000개 이상을 확보 중인데 추석 당일에도 2,300개 이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 군, 구별로 모니터링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오늘부터 전국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나흘 동안은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만남의 규모와 시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달 하순부터 어린이와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수그러드는가 했더니 계절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의심 환자 수는 8월 첫 주 3.3명이던 것이 둘째 주 3.7명, 셋째 주 4.2명, 넷째 주 4.3명으로 3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계절 독감은 주로 가을, 겨울에 유행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유행이 없었습니다. 재작년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면 활동이 줄었던 영향입니다. 두 해를 건너뛴 만큼 올해는 계절 독감이 유행할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예측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남반구에서도 일찍 독감이 유행한 만큼 우리나라도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른 유행이 예상됩니다. 2년 동안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 집단에서의 면역 수준이 좀 낮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의 가능성이 계절 독감의 증세는 열과 인후통, 기침 등 코로나19와 비슷합니다. 병원 진료받고 처방 약 먹으면 대부분 해결되지만 악화를 피하려면 역시 예방 접종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시작합니다. 오는 21일 만 13세 이하 어린이 중 2회 접종자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 1회 접종 어린이와 임신부의 무료 접종이 진행됩니다. 또 다음 달 12일에 75세 이상, 17일 70세 이상, 20일 65세 이상 등 고령자도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만성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 환자, 영유아, 임신부의 경우는 독감에 걸렸을 때 폐렴이라든지 중증 질환, 또 기저질환의 악화로 사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같은 날 함께 맞아도 문제없다면서 예방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염두에 둔 계절 독감 대응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첫 일본 뇌염 추정 환자가 발생했다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첫 일본 뇌염 환자는 70대 남성으로 강원도에 있는 농장에 방문한 뒤 지난달 19일부터 발열과 복통, 의식 변화 등 뇌염 증상을 보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는 6월 남부 지역부터 개체수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관찰됩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추석 연휴에 모두 3천만 명이 이동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귀성길의 경우 추석 전날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10시간이 걸릴 걸로 전망됩니다. 연휴 기간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버스 전용 차로제는 4시간 연장됩니다. 정부의 추석 특별 교통 대책을 이동우 기자가 전합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추석 연휴. 정부는 이 기간에 모두 3,017만 명, 하루 평균 60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귀성의 경우 서울 부산이 9시간 50분, 귀경은 부산 서울이 8시간 50분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귀성은 추석 전날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다음 날과 추석 다음 날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명절로서 전년 대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가 한 13.4% 증가될 걸로 예상되고요. 이는 평시 주말보다 약 20% 증가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8일부터 12일까지를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해 각종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교통량 분산을 위해 국도 4개 구간을 신설 개통하고 2개 구간을 임시 개통합니다. 고속도로 110개 구간과 국도 15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특별 관리합니다. 평시에 운영 중인 고속도로 갓길 차로 외에 추가로 27개 구간에서 임시 갓길 차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합니다. 8일부터 12일까지는 버스 전용 차로제가 평시보다 4시간 연장됩니다. 서울 지역은 귀경하는 시민들을 위해 추석 당일과 다음 날엔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막차 시간을 연장 운행합니다. 철도는 평시 하루 평균 좌석보다 2만석을 증편하고 항공은 1만석을 늘려 공급합니다. 연안 여객선도 평시보다 15만 명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0년 설 이후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재개하고 자동차 제작사들은 무상 점검도 시행합니다. 정부는 또 고속도로 나들목과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드론과 암행 순찰차를 연기해 과속과 난폭 운전을 단속합니다. 아울러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간편하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미국은 지금까지 공감한다 정도의 메시지만 내비쳐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직접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통상 대표를 만난 백악관 경제정책 책임자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백악관에서 맞은 건 미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디스 위원장이 한국 강요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디스 위원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풀어가자는 데 대해서는 NEC 위원장하고 지금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문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기로 지금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최대 수혜국으로 배터리와 태양광 등 첨단 기술을 가진 한국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안 본부장은 이번 사안이 한미 두 나라 신뢰 문제로 앞으로 있을 통상 문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 통상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생기는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통상대표의 방문에 맞춰 백악관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We take their concerns seriously, as always, and we certainly stand ready for serious consultations. We'll have more details in the coming months as we begin the domestic rulemaking process. 하지만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법 수정이 필요해 행정부가 아닌 상하원 의회 설득이 최종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음 일정으로 공식 협상 상대가 될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납니다. 여기서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협상 방식과 일정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 가스프롬은 가스 공급 대금을 달러에서 루블 위안화로 대체하기로 중국과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렉세이 밀러 가스프롬 최고 경영자는 이번 결정을 발표하면서 가스프롬과 중국 석유 천연가스 그룹 쌍방에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달러 유로화 의존도를 줄이고 루블화 가치를 높이려는 러시아의 계획에 따른 겁니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현지 시각 6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아련한 뒤 정식으로 임명됐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이날 스코틀랜드 벨모런성에서 여왕을 만나며 총리가 되기 위한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여왕 재위 70년간 총리는 모두 15명이 됐습니다. 영국의 트러스 신임 총리는 예상대로 측근과 선거 중 자신을 지지한 인사들로 내각 요직을 채웠습니다. 역대 세 번째 여성 총리인 트러스 내각은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총리와 외무, 내무, 재무장관 등 4대 요직에 백인 남성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오랜만에 펼쳐진 쾌청한 하늘이 무척 반갑지만 가을볕이 다소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늘이 없는 곳에 잠시 서 있으면 피부가 따갑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기온도 서울이 27.5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조금 높아 다소 덥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늦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무척 선선한데요.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한 만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았습니다. 가을의 세 번째 절기 백로인 내일도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면서 오늘보다 자외선이 더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과 대구는 1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 29도, 광주와 대구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비교적 맑은 하늘이 이어지며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한가위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볕에 오존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여수에는 오존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호흡기회로 온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려지지 않습니다. 낮 동안 오존 생성이 활발한 차도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민주당이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걸로 보이는데요. 잠시 뒤 여야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